자,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가 주면은 두산의 호재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빠지면요, 두산의 악재인가요? 악재가 아닙니다. 자, 오클로가 올라가면 두산의 호재입니다. 오클로가 빠지면 두산의 악재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잘 봐봐요.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는요, SMR 몰빵입니다. 몰빵이요.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나 이러한 부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쵸? 근데 사실상 두산은요, 대형 원전에서 강세예요. 강세. 그죠? 대형 원전에서 강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SMR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가적인 거지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맞죠. 그러나 얘네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두산이 같이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따지면 얘네가 57달러에서 얼마 18달러 갔잖아요. 그죠? 얼마에 마이너스 75% 빠졌잖아. 예를 들어 예컨대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왔어요. 두산이 그 정도 하락이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구간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니까 저거에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쟤네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뭐 아쉽네, 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 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조금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서까지도 1.25% 강한 상승 나와주면서 사실상 올라간 이유는 이거죠. 한전기술이 단기적으로 한수원과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거의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영향이 있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해외 지수부터 가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1.7% 잘 가다가 11선 이탈하면서 21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죠? 요 구간에 이제 깨지면은 뭐요?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가장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오라클이나, 그죠?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 오라클 보면은 뭐 4%, 오라클이 아니죠. 오클로. 죄송합니다. 오클로 마이너스 15%. 뉴스케일 파워 얼마요? 마이너스 13%.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너무나 좋은 그림까지 왔었는데, 반등하는 그림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미장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미장이 폭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브로드컴 때문인데, 왜 브로드컴 때문에 하락이 나왔느냐? 일단 브로드컴의 매출은요, 이 컨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브로드컴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AI 매출이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네? 그러면 지금까지 브로드컴이 올랐던 거는 AI 때문인데 AI 거품이네, 이런 또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단기적으로 AI 관련주를 끌어내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AI가 앞으로 상용화되면 전력을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전력이 같이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상 AI가 버블이고 한다고 하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과연 AI가 버블이라고 하면 전력이 필요 없을까요? 전력이? 이거랑 좀 별개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라클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는 것도 사실상 뭐 노동력에 대한 문제라고 했지만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5기가와트의 이 전력이 필요한데, 요거면은 이거 얼마예요? 대형 원전 5개 급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많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안 받쳐주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고 이 부분들이 오라클의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됐고요.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또 브로드컴이 단기적인 실적은 좋았으나 전망에 대한 부분을 AI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AI가 또 버블이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으로 또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뭐냐?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사실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도 하나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그래요.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금리가 막 엄청나게 인하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것은 그러면 유동성이 많이 안 풀린 상태에서의 AI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이건 뭐예요? 버블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유동성이 풀리는, 즉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AI는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부터 뭐냐면 유동성이 풀리는 지금 12월 10일 그죠? 11일 FOMC 이후부터 0.25bp 내리고 내년에 트럼프가 가장 밀고 있는 연준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AI의 버블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아니라 언제를 기다려야 된다? 내년 초 버블 장세를 기다려야 된다. 내년 초에 엄청난 버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유동성에 대한 버블, 유동성이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도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때 구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과감하게 나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원전이나 아니면 전력 관련주들, 제가 계속적으로 6개월, 1년 전부터 강조드렸던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속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반드시 유동성의 힘으로 AI 버블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관적으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요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 아직 안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서 올랐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월요일에 일단 뱉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5일선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78,700원에서 78,000원. 그러니까 78,000원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시간에까지 한 마이너스 3%짜리요. 요 구간을 지켜내면서 만약에 월요일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장을 봐야 알겠지만 저는 월요일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보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뭐요? 단기적인 깃발형 패턴. 자, 요거죠. 무슨 패턴이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힘이 응축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원래는 7만원 초반 구간에 공략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진입에 대한 공략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월요일에 조정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신규 진입을 분할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내시기 바라고, 일단은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봤을 땐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8만원에서 88,000원 이 구간의 매물을 반드시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시점에 비중 조절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월요일에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 좀 잡아내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월요일에 내려가다가 빠르게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와서 정말 원전 관련주들이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대응 관점으로 잡아야 되니까 월요일 변동성에 유의하셔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먹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관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월요일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죠.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장이 뭐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뭐 두산 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변동성을 우리가 이용을 잘하면 된다. 이 변동성을 이용을 잘하면 된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반드시 월요일 공략 한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12월 19일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돼서 또 청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왜?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본 금리 올리면 이 저금리로 빌렸던 일본에서 그 돈을 갚아야겠죠. 0.25bp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갚기 위해서 미국과 뭐 아시아 조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거잖아요. 돈을 조금 ATM기처럼 빨리빨리 빼가기가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구간만 좀 신경을 쓰셔서 월요일에 잡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할 준비하시고, 그다음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시되 만약에 강한 상승이 혹시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비중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미장 빠져서 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요것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가 주면은 두산의 호재입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빠지면요, 두산의 악재인가요? 악재가 아닙니다. 자, 오클로가 올라가면 두산의 호재입니다. 오클로가 빠지면 두산의 악재인가요? 아닙니다. 뭐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잘 봐봐요.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는요, SMR 몰빵입니다. 몰빵이에요.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나 이러한 부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쵸? 근데 사실상 두산은요, 대형 원전에서 강세예요. 강세. 그죠? 대형 원전에서 강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SMR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가적인 거지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은 맞죠. 그러나 얘네가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두산이 같이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따지면 얘네가 57달러에서 얼마 18달러 갔잖아요. 그죠? 얼마에 마이너스 75% 빠졌잖아. 예를 들어 예컨대 마이너스 70% 하락이 나왔어요. 두산이 그 정도 하락이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구간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니까 저거에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쟤네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뭐 아쉽네, 요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전달 드리면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월요일 또 분명히 두산 걱정되시는 분 있을 텐데 제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월요일 두산 공략하고 단기적으로 혹시 모를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 했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체크 한번 해봅시다. 월요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셔서 월요일장 같이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010-845-905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 대응 도와드릴 거니 두산 남기셔서 월요일에 이 변동성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변동성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내셔서 수익을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 유리하셔서 먼저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과값을 보고 대응하면 늦어요. 물론 고수들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좀 대응해보겠다라고 하시면 010-845-9051로 두산 남겨주시면 전략적인 부분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긴급하게 영상 찍었어요. 자, 감사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